안녕하세요. 세종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의 대표 하태욱입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고용 수요를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약 10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23년 12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MOU도 체결했고 다수 공공기관과 견학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이 민간기업하고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법에 의해서 4%를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에 대한 의무도 같이 있습니다. 정원 3%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도 달성하고 청년 고용도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년 장애인 채용을 선호하는데 현재 장애인 인구 20만 명 중에서 청년 경증 지체 장애인은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발달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채용 실적도 달성하고 장애인 채용 실적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반면에 직무 발굴을 좀 하는 게 어려운데 사례가 전파되고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기회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는 정규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NCS 필기시험, 그 다음 면접, 합격 순으로 이어지고 계약직은 NCS가 제외돼서 서류 전형, 면접, 합격 순입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이 있었던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을 정규직 채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리스크를 해당 기관에서 져야 되다 보니까 선별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인턴이라던가 계약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23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을 공고하여 최근에는 보통 6개월에서 5개월 연장하는 것을 많은 기관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정규직 채용은 22년에 737명까지 제일 늘어났다가 23년과 24년에는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요새는 조금 회복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238명의 정규직 장애인이 채용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2.2%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불편한 사실인데 공공기관들은 이제 정규직 채용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턴 채용을 조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 청년 인턴 장애인이었습니다. 25년 기준으로는 총 이제 10,000명의 청년 인턴이 채용되는데 그 중에 대략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장애인 분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의 발달장애인 취업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사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장애인 카페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항공사도 23년부터 사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상황이 되겠고 주로 이제 사내 카페에서 이제 음료를 제조한다던가 아니면 운반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정연구원의 중증장애인 채용 사례입니다. 한국조세지정연구원은 기존에는 경증 중심의 장애인 채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채용이 좀 잘 안 돼서 조세지정연구원이 좀 제안을 해서 중증장애인 채용될 수 있게 주 20시간 재택도 좀 가능하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사팀에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주 40시간이 아닌 주 20시간 근무 형태를 이제 공고를 내주셨고 저는 이제 이걸 잘 홍보하여 장애인들이 취업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청각장애인 취업이 되셨고 발달장애인이 입사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당사자의 만족도가 아니라 회사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의외로 경증장애인만 채용하는 것보다 중증장애인을 이제 섞어서 채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이게 지역사회에 좀 전파됩니다. 조세지정연구원에서는 괜찮은 분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정규직 채용을 할지 좀 고민하셨습니다. 4년 11월에 이렇게 공고를 띄우셨고 총 5명이 채용됐고 내부는 이제 주 40시간 채용이 됐습니다. 지역사회에 좀 전파되다 보니까 경쟁회사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할 때 반일제로 채용을 하게 되었고 직무도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서 우편물 수발이라던가 도서관 사서 보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1개월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길게 채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있는데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에 이제 우편물 도서관 사서로 채용을 하고 전쟁기념 사업회에서도 보면 이제 미아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 주셨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을 채용하고 있고 이렇게 공연을 해 주신다던가 중앙보건병원에서는 대체로 이제 장애인 인턴 직무로 고객 지원이라던가 병동 보조, 약제실에서의 약 포장 주로 키오스크 안내도 많이 하시고 대부분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십니다.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있고 근로지원인 배치는 조금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인턴 경험을 하시다가 좀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무기계약직 채용이 좀 종종 있다고 하십니다. 국민체육지원공단
공단이고, 여기 이제 가시면 1층에 사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장애인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바리스타 업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고, 미아직은 보통 지적장애인분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로 불리는 회사인데 경기 성남에 위치해 있고 장애인 인턴을 많이 채용해 주십니다. 주 20시간 형태로 채용하고 10개월 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연장을 해가지고 최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도 한 2분 정도 채용이 되셨는데 출입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나가서 회사까지 갈 때 출입증을 목에 잘 걸고 다니신 거 보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에서도 이제 장애인을 종종 채용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좀 독특하게 시간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내외에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좀 선호도가 많이 높고, 작년에도 저희 회원 두 분이 이제 한전 중부건설본부에 입사를 하셨고, 현재 한 분은 주 35시간을 일하시고 한 분은 이제 주 40시간 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월 209만 원 정도 받으시고 많이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 이제 기념 사진 촬영한 건데, 어머님이 좀 매우 만족하시고, 그 아드님께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월 200만 원 넘게 버시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용돈도 좀 일정 부분 좀 드리고, 그걸 좀 모아서 이번에 중국 여행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작년에 세종시에 내려오셨는데 원래는 안양시에 사셨답니다. 안양시에 사실 때는 이제 취업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상당히 만족하면서 한전에 다니시고 계시고, 회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 사실 여기는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흔쾌히 좀 응해주셨고, 그렇게 이제 주 20시간으로 2명을 채용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 초에 이제 입사를 하셨던 분들의 이제 기념사진인데, 아드님께서 원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내 카페에서 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일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무보조 업무로 매우 잘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만족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계약직 형태로 장기간이라도 한번 해보셨던 분 중에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무기계약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5월에 진행된 서울대학교의 장애인 인턴 채용이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인 인턴을 원래 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고 말지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간담회 때 서울대병원 몇몇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무리해서 경증장애인을 채용하지 마시고 주 25시간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한번 채용해 보시라. 그러면 오히려 관리 부담도 적고 중증장애인 중에 좀 괜찮은 분이 오시면서 좀 인사관리라던가 아니면 내부 부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총 11명 정도가 입사를 하셨고, 내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서울대병원도 비슷하게 바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9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공공기관은 인턴을 운영해보고 나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턴을 좀 미리 해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권해드립니다. 철도공사는 보통 전일제만 채용했었습니다. 그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00명. 인턴만 해도 이렇게 총 연간 400명 정도를 채용하는 회사고, 상반기에는 전일제로만 채용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입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제 반일제로 돌리시고 몰랐는데, 오히려 전일제보다 반일제를 좀 더 많이 채용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수도권하고 대전 지역에서 많이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노동을 하셔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취업이 어려우면 또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조금씩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하루 일정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 기상, 이불 개기, 세수, 식사 등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잘 했을 때 지속적으로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하루 일정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장점을 살린 취업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가끔 이제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ITQ라도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에 이제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라도 좀 이제 따시면은 그래도 회사에 취업했을 때 노력했네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폐 장애인도 요새는 취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취미 블로그부터 좀 하시면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충분히 재택근무부터 일을 하시면서 뭔가 하실 수 있고 기능이 좋아지십니다. 제가 사는 세종 지역만 말씀드리면 이제 자폐 2급까지는 보통 취업이 돼서 남들처럼 그냥 출근해서 퇴근하고 여가 생활하고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공공기관 인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비장애인 대학생들도 인턴을 한 두세 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구공단 인턴 하려면은 보통 대학생들은 한 10번 정도는 지원하셔야 됩니다. 인턴을 뭐 두세 번 해서 경험을 쌓이면 정규직 입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좋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진행했던 견학 사례고 장애인 오픈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캠퍼스라고 왜 붙였냐면 특히 발달장애인 선배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대기업 사내 카페 사례가 되겠고 장애인 부모의 회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직무 체험이 진행됐고 이렇게 이제 회사 속에 발달장애인 자녀께서 이제 부모님한테 커피를 직접 드리는 체험을 좀 진행했는데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직무 체험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구공단에서도 그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이제 장애인 오픈 캠퍼스 진행해 주셨고 이제 회사 속에 그 직무 체험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세종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컨설팅도 진행하지만 주로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